혹시 알아요? 몰라요? 아픈가 보다. 가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등학교 2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 20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신 분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교훈점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제문은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길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지문이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수빈아, 쪽지 시험이었어요. 쪽지 시험. 그 맨날 당분간 똑같은 거 하느라 좀 짜증 나셨죠? 뭐 문법하고 똑같은 내용 뭐 문제 풀고. 근데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Too many times people. 너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특히 어디에 있어서 오늘날의 세대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됐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요즘 세대라고 얘기를 하나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끊어놔야 되겠네. 대체적으로,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어떤 것들이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그냥 단순히 일어나기만을 희망해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맞죠?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나 이번에 조금 공부해놓고 다음 시험 100점 맞아야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When you have these false expectations 이렇게 표현하네요. 뭐뭐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들을 가질 때, 그러면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거라는 거는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그쵸? 이러하게 될 때 it tends to 부정사 남았네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보시기에는요. 이거 discourage가 단념시키다란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보면은 stop A from ing예요. keep A from ing고 prevent A from ing 맞죠? 제가 그래서 계속 연습시켰던 겁니다. 제발 좀 외우시라고요. 뭐 bar A from ing 그쵸? inhibit, prohibit 맞죠? 그런 아이들 이번에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쵸? 외우시라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막아요? 계속해서 진전하는 걸 막는 경향이 있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민주야,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대.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그랬었죠. 다이어트 하는 그 물을 마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물 마시면은 내일 1kg가 빠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물 필요 없네. 안 마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시나요? 그거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왜냐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발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기대감이 끼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은서야? 방금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이테크 소사이어티. 요즘에는 고차원의 기술의 사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요즘은 고차원의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everything we want의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요. 무엇이 돼야 할까요? Within the parameters of our comfort and convenience입니다. 뭐 밑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 매개 변수 이렇게 나와 있긴 하죠. 제한, 한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조금 재밌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떻다고요, 지민아? 고차원 기술의 사회입니다. 무조건 빨리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맞죠? 우리 인터넷 접속 느리면 짜증나는 거 맞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속도 느리면 화가 나죠? 그러한 고차원 기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제한 속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에 제한되어 있나요?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 됐습니까? 우리의 아늑함과 편안함의 제한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놓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지야, 원하는 것을 즉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즉시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 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enough 부사 뒤에서 꾸며주죠. 만약 어떤 일이 빨리 생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tempted to, 이러한 유혹이 들어요. 어떤 유혹이 생기죠? lose interest라고 얘기하네요. 관심사를 잃게 되는 유혹이 생긴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충분히 어떤 일이 빨리 발생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So,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는 것을요? To take the time. 시간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죠? 어떤 일이 빨리 이어지기를 원하나요? 살이 빨리 빠지길 원해요? 성적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오버나잇이라고 나왔었죠. 하룻밤 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막고 관심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eat, 블라블라블라 하고 잠깐 끊어보세요. 어떤 문장인 것처럼 보이세요? 주어는 나와 있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는 민준아 선행사도 나와 있긴 해요. 시간, 그쵸? 선생님 그럼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나요? 그건 아니죠. require, 필요로 하다란 뜻인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이 된 거지 when이 생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require, 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의 대표 선행사로 봐서 when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which나 대시 생략돼 있어요. 다시 볼게요.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필요로 하는 시간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성공하는 데는 어떨까 민주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쵸? 하지만 사람들은 고차원의 기술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세상 속에서 무조건 빠른 결과만을 원하죠. 즉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성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욕망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간 펜 들었습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드디어 나오네요. 성공은 욕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기다려야 돼. 됐어요.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무엇을? 인내심을 길러야만 하겠죠. In order to. 오랜만에 나왔나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고 생략이 될 수 있으면서 so as to 부정사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심을 길러야만 합니다. 알겠네요. 하룻밤 만에 달라지기를 원해요? 하룻밤 만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명준?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Have you fallen prey to impatience? 말이 무섭네. 혹시 여러분은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으로? 먹잇감으로 빠져봤냐? 뭔 말이겠어? 먹잇감으로 한번 돼봤니? 됐습니까? To impatience, 무엇에? patience의 반대죠? 참을성 없음이란 뜻이겠죠? 혹시 참을성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을성이 없어서 여러분은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어요, 기run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 보여요? 성공이라는 걸 말할 거예요. 그쵸? 성공이라는 것, 위대한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들어지기에는 위대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문이 다시 보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물론 마지막 문장에선 시간으로 표현하긴 했었지만 현대 세상은 어떻다고요? 고차원의 기술의 사회, 빨리 사회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룻밤 만에 성공하기를 원해. 근데 그거 뭐래? 그 욕심이야. 그쵸? 성공이라는 것은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참을성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웠죠?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21번의 주제문 한번 볼까요? 21번의 주제문은 더 섬세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기술적 진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성해 놓은 주제문은 더 섬세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기술적 진보고요. 아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태훈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21번이랑 22번 지문 있죠? 나 이거 언제까지 봤냐면 오늘 새벽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 줄 알겠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도대체 뭔 말이야 했던 지문이었어요. 물론 문제 푸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함의출은 되게 쉬웠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풀어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헤드 플러스 PP 맞죠? 여러분이 원했더라면 뭐 하는 것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됐어요. 무엇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언제요? 1950년대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갑니다. 1950년대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했더라면 제가 여쭤볼게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수빈이 생각은 어때요? 1950년대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즉 1950년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쵸? 주제문 기술적 진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어요. 기술의 한계가 있던 1950년대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원했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권은 might have PP 됐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 하는 것이었을 거냐면요. be to strap, 묶다라는 뜻이에요. 벽돌을 어디에 묶어요? 가속 페달, 보통 엑셀을 밟는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명준아. 가속 페달에 벽돌을 묶어 놓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첫 번째 문장. 이 가속 페달에 벽돌을 묶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페달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밟으면은 자동차가 나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벽돌을 묶어 놨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될까? 내 생각에는 페달이 밟힐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봐봐봐. 다비사, 지금 이 상황은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일까요? 되게 단순할 겁니다. 그쵸? 가속 페달에 벽돌을 묶어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벽돌의 무게 때문에 계속해서 밟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태훈아, 그럼 자동차가 스스로 가긴 가요? 안 가요? 가긴 가요. 그쵸?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가긴 가잖아요. 그쵸? Yes, 그렇습니다. The vehicle, 그 자동차가 뭘까? 가속 페달이 벽돌이 묶여져 있는 자동차. 가긴 간다라 그랬어요, 태우니까. 그 자동차는 would have been able to, 할 수 있었을 거예요. move forward네, 앞으로 움직일 수는 있었을 거야. 그래.
아니 엑셀이 벽돌에 묶여져 있으면 무게 때문에 페달이 밟혀 있잖아. 그치? on its own 스스로 그 자동차 스스로 앞으로 갈 수는 있었을 거야. 그건 맞는 말이지. But 하지만 그 자동차는 could not 뭐 할 수 없었을까요? slow down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을 거고 stop 멈출 수는 없었을 거고 또는 turn to avoid barriers라고 얘기를 하네요. 방향을 전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전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아는 분이 약사이신데요. 그 보통 무슨 슬라라고 하는 차 있죠? T. 그거 타봤는데 진짜로 가긴 가더라. 핸들을 놓고 계셔. 그 양반다리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되게 불안한 거야, 나는. 근데 정말 신호체계를 딱딱딱딱 판단하고 정말 자동차가 오면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긴 하겠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기술의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가속 페달에 벽돌을 묶어 놓으면 앞으로 가긴 합니다. 기루나,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스스로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자동차가요? 혼자서 멈출 수는 없겠죠. 그렇죠? 속도를 혼자서 줄일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회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능하죠. 기술적 진보가 있으니까요. Obviously, 분명히 not ideal해요. 이런 상황은 됐어요?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But 근데요. Does that mean 혹시 이게 의미할까요? 무엇을? The entire concept 전체의 개념인데 무엇의 개념?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까요? 오랜만에 나왔다. 능력임성원 1과 에단 얘기. 비동사, 월스, ing. 오랜만에 나왔죠? 비동사, 월스,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 그쵸?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의 개념이 혹시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pursue, 추구하다란 뜻이죠. 추구하기에는 가치가 없다라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195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적인 개념이 완전히 쓸모없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노력은 했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는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적인 개념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냐? 쓸모없는 거였냐? 아니요. 쓸모없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means 오로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을 의미해요. 명사절적 소사 목적어 맞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언제? 위에 나왔었던 1950년 당시에는 됐어요? 기술의 한계가 있던 1950년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규현하?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어떤 도구? 됐어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일 뿐입니다. 포제스의 목적어가 있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선행사는 존재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면서 수식이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를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To help enable bakers to operate booths autonomously and safely. 이거 뭐예요? 맞군요.
to help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고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to enable도 되겠고 그리고 enable 다음에 여기 목적어 나왔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쵸? 다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도구들은 뭔데? 됐어요 이제? 그 도구들은 뭔데요? 돕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들인가 봐요. 도울 수 있던 도구들인데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도구들. both A and B 어떻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safely 안전하게 됐습니까? 흐름이 좀 길었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쓸모없던 거냐? 그거 가속 페달에 벽돌 묶어놓은 거 그거 쓸모없던 생각이었니?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볼게. 1950년 당시에 그런 생각했던 거 대단한 거라고. 그치? 아마 혁신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로 생각해보세요. 전쟁통이었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던 거 훌륭한 생각이야.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건데 태훈아?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도구라고요? 자동차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도구들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술적 한계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 생각은 참신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1950년대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했겠냐고요. 그쵸? This once distant dream now seems within our reach. 여기 표현이 좀 멋있는데요. 이렇게 한때는 머나먼 꿈들과 같은 것이 일단 직역을 했어요. 한때는 머나먼 꿈이라는 것. 이게 뭔 소릴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겠죠. 1950년대에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치?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였을까, 지민아? 야, 정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었던, 됐어요? 이제 의역을 하면 멀게만 느껴진 그러한 목표라는 것은 됐습니까? 이제 좀 말이 편해집니까?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런 꿈. 이제는 무엇입니까? 말 멋있어요. 뭐처럼 보여요? 어디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직역합니다. 도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우 말 진짜 딱딱하다. 얘들아 이 reach라는 게 뭐냐면은 도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손으로 닿을 거리라는 뜻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연지야.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꿈은 우리의 손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뭘까? 말을 좀 돌려볼까?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손 닿을 거리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21세기 사회 1950년 당시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 문장이라고. 제가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꿈은 바로 우리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기술이란 게 진보하지 않았을까? 1950년 당시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기술 자체는 다르잖아요. 됐죠? 오케이. 기술적 진보 덕분에 이제 가능해졌게 되겠습니다. 다음 커트입니다. 자동차 얘기 나왔다가요. It is much the same story in medicine. 이것도 역시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의학계에서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도 똑같아요.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요.
그 당시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가 오늘날에 가능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2 decades ago 20여 년 전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이면 보통 2004년이죠. 찌민이 몇 년생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러면요. 20년 전에 우리는 여기 색깔 다르게 할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었나요? 테이핑하고 있었다. 얘들아 이거 테이프야 테이프. 그치? 그냥 뭐 동염에다 묶다 그냥 이렇게 끈으로 싸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벽돌들을 어디에요? 가속 페달의 벽돌을 묶어두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는 거죠. 이게 함의추론이었을걸요? 선생님 의료 분야인데요? 그래. 근데 의료 분야에 엑셀이 있나요? 잘 생각해 봐봐. 기술적 한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도 그 당시에는 발전하지 못했었었나 봐. 맞지? 됐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은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 분야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었대요. 됐어요? 그럼 좀 더 쉬워집니까? Today. 오늘날에 여기 흐름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와 보자. 일단 필기할 시간 조금 이따가 줄게요. 일단 따라올게요. 오늘날에요.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냐면 이러한 곳으로 가고 있대. 됐어? 그럼 where를 살리면 되지. 장소 느낌이니까 은서야. 이런 곳으로 가고 있대. 어떤 곳으로 가고 있냐? 묶으세요. bring to bear. 하나로 묶으시고 뭐뭐를 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묶으셔서 보세요. 하나로 묶으셔서 일단은 구조 먼저 잡고 해석 계속 할게요. 복잡해요. 우리 더 포인트 다음에 where부터 꺽쇠 가로 쳐놨어요. where의 종결 지점은 여기까지고요. 됐어요? where의 종결 지점은 여기까지고 그때 뒤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알겠어? 간단해. 대 뒤에 있는 동사가 나오지. advance. 발전시키다. 진보하다 보이니?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 그치? 요 친구의 영향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준아. 실제로 쓸모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그쵸? 실제로 쓸모 있는 문장, 유의미한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뭐야? 전부 다 수식. 됐습니까? 구조 잡아놨어요? 이제 갈게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러한 곳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겠죠? 어떤 곳으로 가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네요. 뭐 하는 것을? 얘들아, 비기는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되더라. 그쵸? 이제 도입할 수 있다네요. 무엇을요? 몇 가지, 기르나 이거 적절한, 몇 가지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기술적 발전이지. 기술적 진보 맞죠? 됐죠? 우리가 이제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대. 기술이 발달했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했는데 주관대 문장 가면 되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했을까? 진보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 발전시키다라는 뜻, 진보시키는 방식들, 무엇을 발전시킬까요? 바로 우리의 이해인데요. 누구의 이해예요? 환자들을 이해하려는 것을 발전시키던 방식들이랍니다. 됐어요? 그런데 환자를 무엇으로 인식해요, 민준이? 독특한 개인으로서, 즉 특별한 사람으로 환자들을 이해하려는데
발전시키는 방법들에서 있어서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의료계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 비해서요. 예를 들어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봐볼까요? 20년 전은 어땠을까요? 민주한테 여쭤볼게요. 민주야, 20년 전에 이 희귀병을요,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봐봐봐. 희귀병에 걸린 환자 있지? 이 사람을 이러한 병에 걸리셨군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독특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잖아. 그치? 오늘날에는. 그쵸? 근데 20년 전에는 의학적 지식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다고요? 아프다고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일단 감기약 먼저 드셔보세요. 그럼 봐봐봐. 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환자를 독특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오늘날은 어떨까요? 의료계의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병에 걸리셨어요. 어떡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환자를 이해하도록 그쵸? 도울 수 있는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적절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됐어요. In fact, 실제로 이 내용은 이나부고 2학년 선배들 시험범위거든요. 2학년 선배들이란다. 여러분 2학기 시험범위입니다. 이 내용 나와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요. 이미 wearing, 착용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무엇을? 장치들을 착용하고 있어요. 어떤 장치?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흐름은 여기까지겠네. 어떤 장치들을 착용하고 있다고요? 관찰하는 장치들인데 주관대에 위치 가능하겠고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까? 그 환자들의 상태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착용하고 있죠. 선생님,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니, 나비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건 이 장치가 20년 전에 있었겠냐고요. 없었을걸요? 오늘날에 여러분 스마트워치 착용 많이 하시죠? 심박수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면 시간도 보여주는데요. 기술적 진보를 훨씬 이뤄냈죠. 그쵸? 콤마 which allows doctors to talk to their parents in a specific 블라블라. 한 문장 이내에 호흡도 길게 잡아야 되겠다. 일단 콤마 위치 구조로 이어지고 여기서 선행사는 얘들아 앞문장이에요. 그 실시간이 아닙니다. 앞문장 전체. 즉 이러한 상황이 환자들이 이러한 장치를 끼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의사들이 대화하도록 하는데요. 누구와? 자신의 환자들과 대화하도록 한대요. 전 여기가 뭔 줄 알겠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으로서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죠. 즉 그런 기술적 진보 덕분에예요. 지민아. 기술적 진보 덕분에 이제 의사들은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제된 말 어렵지? 한 번 더 바꾸자. 개선된 정제된 방식, 개선된 방식, 그리고 피드백으로 주도가 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대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끝까지 보니까. 피드백으로 주도되는 방식이 뭘까요? 피드백이 뭡니까? 응답 혹은 반응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 옛날에는 어땠을까 태우나? 의사가 하라면 해야 돼. 그치? 근데 요즘 날은 어떨까? 기술적 진보 덕분에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힘드셨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것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환자의 반응을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이것도 역시 기술적 진보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That was even possible a decade ago. 그래, 이렇게 끝내야 멋있지.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간대에 심지어 가능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지. 10년 전에는 가능하지 못했었던, 됐어요? 10년 전에는 가능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방식에서, 반응 주도적인 방식에서 이제 환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뭐 좀 개선된 방식으로 환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년 전에 이런 것은 아예 없었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생각할까 했었었는데요. 지민이 센스. 그 의사랑요,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제가 여쭤볼까요? 연지 줌 알아요? 줌? 줌이 10년 전에 있었을까? 그렇지.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경우에 1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의사를 보러 갔었어야 됐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 진보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더라 하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첫 번째, 그 가속 페달에 벽돌을 묶는다라는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22번 지문 들어갈 준비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술적 진보 덕분에 많은 것이 가능해지긴 했었어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죠. 그 앞으로만 갈 수 있고 멈출 수는 없었지만 그거는 쓸모없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적인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의료업계도 마찬가지였었죠. 모두 기술적 진보 덕분입니다. 제가 요 예시도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22번 지문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수업했었을 때요. 저는 제가 어떤 경우는 모든 문장을 다 칠판에 써놓고 수업에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 근데 요즘에 어때요? 빔 프로젝트 아주 멋있게 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엔 그런 걸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진보를 이뤄낼 수 있겠죠? 22번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기존 기술. 물론 주제문은 적혀 있지만 그 자료는 성급히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제문 한 번 더 언급해요. 새로운 기술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기존 기술입니다.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요. 이거 예시 안 전달할 거거든요.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어려운 질문은 그냥 예시를 전달하는데요. 이거는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따라와 보세요. 흐름 좀 보게. 됐어요? 그냥 어렵다 하지 마시고 흐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항상 tend to 나올 때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항상 알죠? 뭐 비동사 prone to, 뭐 비동사 incline to, 뭐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이건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안 해요. 많이 했어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얘가 포인트. overrate입니다. 자, rate 무슨 뜻? 평가하다. 점수 매기다. 그쵸? over.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겠어? 평가하다 뭐야? 뭐 estimate, evaluate 알지? over를 다 붙여봐. over estimate, over evaluate. 됐죠? 그 아는 단어는 안 써요. 우리는요. 그래서 늘 외우라고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평가합니다. 뭔 소리야? 과대평가한대요. 됐죠? 무엇을 과대평가합니까? 영향을 과대평가하는데 무엇에? 새로운 기술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평가해요. 뭔 소리예요? 새로운 기술이 최고야 라고 평가한대요. In part. 부분적으로 봤었을 때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 줄 알아? 왜냐면 더 오래된 기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have, become. 얘들아 이거 become의 과거 분사 생김새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얘기하긴 하지만 become은 비동사 계열이지. 여기 봐봐봐. be absorbed. 자 수동. 그치?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오고 맞지 전치사. 됐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기술들이 어떻게 된대요? absorbed into. 이거 아는 단어입니다. 단어장에 있었어요. 오래된 기술은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된대. 어디에? 가구라고 하지 말고, 이 가구란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부분 이렇게 하자고요. 뭐 조각이라고 해도 돼. 퍼니처 그 뜻이 있어. 우리의 인생의 일부 속으로 오래된 기술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대. 됐습니까? 콤마 so as to. 여기서 so as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 맞는데요. 말 돌립니다. 뭐뭐 할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돌릴게요. 뭐 할 정도로요. 거의 invisible 얘도 포인트.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그냥 돌린 거예요. 말을 편하게. 뭐뭐 하도록이란 뜻이 있거든요. 얘가요. 그걸 그렇게 해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일부 속에 오래된 기술이 흡수되기 때문에 신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게 된대요. 아우 어렵다. 규현아 이거 뭔 말이야? 난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규현이 설명 잘하잖아. 조곤조곤. 왜 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신기술은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합니다. 오래된 기술은 어떻게 되는데요? 오래된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 흡수가 되어 있대. absorbed into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오래된 기술은 일상에 흡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는 말일걸? 여러분이 오늘 비타민 드시고 나왔으니까 그거 흡수했을 거예요. 처음에 비타민은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제가 먹은 비타민, 여러분이 드신 비타민 몸에 흡수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쵸?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오래된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신기술은 과대평가된다? 오래된 기술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기술은 어떻게 된다고 민주야? 너무 좋아. 새로운 기술 짱짱짱짱. 신기술 무조건 도입해야지. 아니 기존 기술은 그렇게 무시하시면서. 됐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예시 전달할게요. 집에 영어 사전 있으신 분 책으로. 딱 한 분? 두 분? 요즘에 근데 왜 사전 안 사죠? 은희야 왜 안 사? 무거워서. 규현이 왜 안 사요? 나이스. 은희 말도 맞고 은희도 나이스. 휴대폰과 사전을 비교해 보자고요. 자 그럼 휴대폰은 무엇입니까? 이거요? 신기술이에요. 그쵸? 영어 사전 책은 어때요? 이거 오래된 기술이에요. 여러분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 당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진 않긴 하지만요. 여러분 휴대폰에 mp3도 들어가 있죠? DMB. DMB 뭔지 아십니까? DMB 몰라? 진짜 몰라? DMB 아는 사람 진짜 있어야 돼. 진짜. 너네 옛날에 유튜브 그런 게 휴대폰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그 휴대폰에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쭉 뽑아갖고 돌아다니면서 난 TV 봤단 말이야. 응. 그게 DMB, TV. 명준아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뭐 MP3도 저는 들고 다녔었거든요. 요즘에 휴대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자사전이요. 전자사전 말고 일반적인 영어사전, 책으로 되어 있는 거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사잖아요. 영어사전 들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왜? 선생님 핸드폰에 있는데 왜 굳이 영어사전 들고 다녀요? 무겁게요. 신기술이 최고죠. 기존의 기술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술도 충분히 영향을 끼쳤었겠죠. 근데 우리의 일상에 너무 들어와 버렸죠.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혹은 뭐 노트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무시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 말을 끝까지 할 겁니다. Take the baby bottle. 자, 흐름 바뀌고 예를 들어서가 들어가면 참 좋겠네. 왜 이러만 하는 줄 알지? 기다려 보시죠. 문제 출제 시작합니다. 저도요. 애기 물병을 생각해 보라. 젖병이죠. 젖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젖병은 어떤 기술일까요? 신기술일까요? 오래된 기술일까요?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한테 여쭤볼게요. 민주야, 젖병은 신기술일까? 오래된 기술일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오래된 기술 맞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가자. 쭉 끌고 가요. 젖병을 생각해 봅시다. Here is a simple implement. 여기에 참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으시고 주관대 자리가 좀 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희야? 흐름은 더 잘 따라와야 돼요. 간단한 도구가 있어요. 젖병을 말하는 거고요, 태훈아. 젖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병은 무엇이냐면,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주관대, have 플러스 pp 계열, 오케이. 그리고 transform. 맞군요. 이게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변화시켰던 간단한 도구를 보자고요. 무엇을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경험 자체를 바꿔주었던 도구를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젖병이 새로 나왔었을 때, 옛날에 젖병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건 굉장히 혁신이었던 거야. 기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아예 바꿔놨었다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best numbers 내 엄청나게 많은 유아, 아기들과 엄마들의 경험 자체를 바꿔놨던 그 당시에 엄청났었던 도구, 그 젖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민주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젖병은 이제 오래된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나 이거 아까 태우나 민수쌤이 있을 때도 얘기했었어, 이 문장. 하지만 이 도구는 finds no place. 어떠한 장소조차 못 찾아요. 일단 직역.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장소조차 찾지 못합니다. 무엇에? 기술의 역사에 있어서 장소조차 찾을 수가 없대요. 정리는 하고 넘어가자고. 이 말만 이해하면 끝이야. 내가 아까 이거 국어쌤이랑도 얘기했다 그랬었죠? 정리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젖병입니다. 젖병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간단한 도구는 맞긴 맞아요, 기루나. 그런데 유아와 엄마를 위한이라고 할까요? 유아와 엄마를 위한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었어요. 즉, 젖병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졌다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젖병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겠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오래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기술 속에서 기술의 역사 속에 장소는 없습니다. 기술의 역사 속에 공간은 없습니다.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 생각에 이거 몇몇 분은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수업을 10년 이상 하면서요. 저 다다음 주에 제자 결혼식 가야 되거든요. 제 역사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들과 지금 가르쳤던 학생들이 쫙 명단에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봐봐봐. 만약에 연지야,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이 있어. 내 역사 속에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나에게 중요했던 학생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었겠지. 그럼 됐어요? 기술이라는 역사 속에 젖병이 있는 공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뭔 말이냐고요. 이 말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 기술의 역사, 그 흐름 속에서 젖병이라는 공간이 없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 무시를 받는다라고 제가 돌렸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는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맞죠? 기억의 역사 속에 젖병이 있는 공간이 없다? 네. 젖병은 기술적으로 무시받고 간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무의미했다라는 거고 첫 번째 문장이랑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은 얘들아 이거 젖병이에요. 젖병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도 아십니까? Think of A as B 구조였네. 이거 뭔지 알지? Think of A as B, see A as B, look upon A as B, regard A as B 기억하십니까? 싹 다 분사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인여고 어휘 변형 심하죠? 저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제요. 지난번에. 이러한 기술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전통적인 시간을 조절해주는 장치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풀어줄 거야. 전통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로 여겨진대요. as. 왜냐하면 그 젖병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왜냐하면 그 젖병이라는 것은요.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어머님들께서 exercise 타동사일걸요? 그럼요. 목적어 나오니까. 그때는 발휘하다. 운동하다 아니하고 자동사일 때고 목적어 나올 때 발휘하다. 젖병이라는 기술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머님들이 발휘하도록 해주시는데요. 더 많은 통제감을 발휘하도록 하십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The timing of feeding. 먹이를 주는 시간이니까 수유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수유 시간과 관련해서요. 더 많은 통제감을 발휘하도록 한대요. 얘들아 이 다음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의미일 텐데 이게 왜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돼볼게. 야 너네 지금 신기술은 과대평가하고 오래된 기술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야 젖병이란 게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었는 줄 알아? 유아와 엄마를 위한 경험 자체를 바꿔놨던 멋진 기술이었거든. 근데 여러분들께서 신기술만 강조하다 보니까 젖병은 이제 기술적으로 무시받고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야. 기술의 역사 속에서 젖병이 있는 공간은 없어. 무시받고 있잖아. 근데 젖병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줄 알아? 너네 무시하지? 너네 오래된 기술 무시하고 있지? 눈에 안 보이지? 너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됐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젖병은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일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수유 시간과 관련해서 더 많은 통제감을 발휘할 수도 있었대. 무슨 말일까? 옛날에 젖병이 없는 시기였었다면은 아기들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갓난 아기일 때. 그럼 30분에 한 번씩 밥을 먹이셔야 되는데요. 젖병이 없었다면 자다가 깨서 밥을 먹이셨을 거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젖병이 생겨난 순간부터 거기에 미리 담아놓으면 굳이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젖병에 있는 분유를 먹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들의 편안함에 있어서 맞아요? 어머님들의 편안함과 어머님들의 안락함에 있어서 젖병은 엄청난 기술이었던 거예요. 왜 그걸 무시하시냐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음 내용도 똑같습니다.
It can also function to save time. 자, also 들어갔으니까 위아래 문장삽입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나 그 위에 거나 또한이 들어가면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 젖병이라는 대단한 기술은 또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function, 기능하다.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능을 할 수도 있었대요. 이번에 젖병은 어떤 기능? 시간을 절약하기도 한대요. 왜냐면 bottle feeding, 젖병으로 먹이는 것은, 젖병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은 allows for,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someone else, 누군가가 to substitute for, 오늘 아는 단어, 대체하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대체해 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무엇을 대체해 줄까? 어머니의 시간을 대체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이것도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아기는 우는데요. 엄마는 너무 피곤해요. 그럼 만약에 젖병이 없었으면은 피곤한 상황에서 우유를 먹이셨을 겁니다. 그쵸? 모유를. 하지만 젖병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저기 젖병에 내가 분유 담아놓은 거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1시간만 잘게. 그거 좀 먹여줘. 네, 젖병은 엄청난 기술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대체할 수도 있었던 아주 멋진 기술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런 오래된 기술을 계속해서 무시하시냐는 거죠. 그거의 예시였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보았을 때, 따라서, 그러니까 it, 그 젖병이라는 기술은 has huge implications,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게 함이 막 이런 뜻인데 엄청난 huge, 거대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무엇과 관련해서? 시간 관리하고 관련해서요. 어디에? 일상생활에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에선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Yet, 하지만 똑같은 말을 또 한다. It is entirely overlooked 된대요. 똑같은 말 또 했어요, 수빈. 하지만 그 젖병이라는 기술은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버룩드 됩니다. 아하. 오버룩이 무슨 뜻인 줄 알지? 무시하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젖병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되는데, 은서야? 무시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련해서요? 어떤 토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뭐 논의, 대화라고 해도 괜찮아. 논의를 할 때 뭐와 관련해서 엄청난 속도의 사회, 즉 신기술을 만들어낸 사회 맞죠? 신기술을 만들어낸 사회 속에서 대화를 할 때 그런 오래된 기술은 완전히 무시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야, 너네 사전 무시하지? 야, 내가 사전 얼마나 유익하게 잘 썼냐면 너네 휴대폰 방전되면 그거 못 쓰잖아. 근데 사전은 어떤 줄 알아? 언제나 쓸 수 있어. 그리고 사전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대가리 한번 빵 때린 적 있거든? 사전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 야, 근데 니네 그런 오래된 기술 무시하더라? 신기술, 과대평가하면서 오래된 기술, 일상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고. 젖병 얘기 나왔었죠. 젖병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어머님들의 통제권, 그리고 어머님들의 시간의 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아주 멋진 기술이라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죠. 요 말만 잘 풀어보세요. 요거. 저 올해도 함의추론이랑 주제 제목 일치 파트거든요. 여기 제가 걸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체크돼 있어요. 함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의 역사 속에서 공간은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시로서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번 지문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편안하게 가볼까요? 편안합니다. 23번 지문입니다. 편안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23번 지문의 주제문은 기업에서 다양한 의미를 띠는 공감입니다.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문장의 순서로 낼 만하기도 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공감이라는 게 어떤 공감이 있을까요? 먼저 인지 공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정서 공감,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유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너 왜 늦었어? 응? 응가를 했다고? 꿈들이 저기 예시 다시 드릴게요. 어차피 은유 보고 얘기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안 할 거예요. 가게의 사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제 가게의 사장인데 민주하고 민준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가 저 이 옷 어때요? 어울려요? 라고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으면 네? 근데 언니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가 장사가 잘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공감 능력을 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갑니다. 임패시 공감이라는 것은 종종 listed 목록에 올라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공감이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나 봐요. 무엇으로써요? one of 뒤에 언제나 복수명사는 알고 있고요. 한 가지로 여겨지긴 해요. 됐어요. 뭐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기술들 중에 한 가지가 공감 능력이래요. 가장 좋은 기술. 어디에 있어서요? employer or employee. 고용한 사람, 고용주. 고용당한 사람, 직원. 그렇죠? 사장과 직원에게 있어서 공감 능력이라는 건 꼭 필요한 기술이야. 그래, 여러분도 원장님께서 공감 잘 해주시잖아요. 같이 화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이라는 건 사장과 직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뭔데? 됐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뭐예요?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without specifying. 부정어가 있는 without이 들어갔죠? 이 specify라는 게 명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설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exactly 여기 있었구나.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긴 하더라도. 됐습니까? What is meant by empathy? 됐습니까? What is meant?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맞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직원과 사장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술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지 않고도 직원과 사장에게 있어서 그냥 바람직한 기술이래요. 공감 능력이라는 걸 제대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겠구나. 됐습니까? 첫 번째 공감 능력, cognitive impact입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 기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왜냐면 명준아, 고용주와 고용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어떤 회사들은 스트레스해요. 무슨 뜻? 규현 강조하다. 그렇죠? 어떤 기업들은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지 공감이라는 것을 강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서야, 특정 기업은 여러 가지 공감 능력 중에서 인지 공감을 우선시한대.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인지 공감은 뭐냐면 강조하는 건데요. 됐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필요, 욕구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필요? 리더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필요를 강조한대요. The perspective, 무엇을 이해하죠? 관점인데 무엇의 관점? 직원들과 고객들의 관점. 뭔 말이야, 태훈아? 생각이라고 생각. 됐지? 직원들과 고객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를 강조하는 게 뭐야? 그게 인지공감. 됐습니까? 아마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지공감이 뛰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의 고객님이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지공감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When negotiating deals and making decisions. 분사구문이네요. 뭐 할 때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negotiate가 일단 협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단 협상할 때 됐습니까? 무엇을? 거래를 협상할 때 그리고 making decisions. 오케이. 일단은 1번, 2번이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민준아 deals, makes 또 이렇게 걸겠지. 그치? 또 조심. 결정을 내리고 거래에 대해서 협상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래와 결정을 협상하냐? 누가 거래를 협상하고 누가 결정을 하냐? 아마 리더들 아닐까요? 리더들. 그렇죠? 그럼 아마 여기에 있었던 거는 뭐 when, they, 뭐 이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왠 줄 알지? 왠 줄 알지? 생각시키고 왠 줄 알지? 왠 줄 알지? being 어떻게 돼? being 생각되는 거 맞잖아. 그치? 혹은 뭐 when they negotiate 그것도 괜찮아. 그치? 그것도 괜찮아. 그냥 동사원형 ing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when 이거 생략해도 괜찮아. 그치? 분사 구문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 안 시키는 거. 그쵸? 됐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갈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하지만 고용주 또는 직원, 고용자라고 할까요? 고용주나 고용자 뭐 비슷한가요? 직원이라고 그냥 대체합시다. 고용주나 직원에게 있어서 꼭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진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아마 그 업장은 뭐 많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지공감입니다. 인지공감의 특징은 무엇이었었나요? 방금 본 것처럼 여기 직원과 고객의 관점이었죠, 명준? 생각으로 대체할게요, 다빗. 직원과 고객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특히 뭐 할 때요? 거래를 성사하거나 맞군요. 거래를 협상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직원이나 고객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인지공감이에요. 원장님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원장님도 같이 울어주시고 그쵸? 원장님이 같이 떡볶이도 같이 먹고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인지공감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또 다른 공감이 나올 거예요, 규현. 또 다른 공감 이제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 공감하면 이거를 먼저 떠올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태훈아, 민준아, 나도 이걸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공감 가봅시다. 됐어요?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무엇을? 두 번째 공감은 바로 affective impact입니다. 이 단어 외우자고.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재작년 고3 모의고사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affect예요. affect. 왜냐면 나도 몰랐거든. 어펙트가 보통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잖아요. 어펙트가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나도 몰랐어. 2년 전에 나왔어. 나 그때 알았어. 그때 뭐가 나왔냐면 정동실제론 이게 나왔는데 감정이야 감정. 이것도 마찬가지지. 영향을 끼치는 공감이 아니고 수빈. 정서.
감정 공감입니다. 이거 외우자고 어펙티브 외워줘. 나도 최근에 외웠어. 나도 몰랐다고. 어펙트가 영향을 끼치다면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기업들이 되겠죠. 다른 기업들 역시 강조합니다. 감정 공감을 강조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공간적인 관심, 공감하는 염려를 강조하기도 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감정으로 지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어펙티브 임패시가 되겠죠? 콤마 ing. 그러면 이 공간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의 능력? 지도자들, 경영주라고 할까 그냥? 그게 낫겠지? 경영주의 능력을 강조하는 건데요. 어떤 능력이에요, 은유야? 얻는 능력이래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신뢰심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말해요. 근데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죠? 그렇지.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영주의 능력. 그게 바로 감정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겠냐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제가 원장님 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수업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꺼져!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많이 힘들었어? 무슨 일이었는데 말을 해봐봐.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수업하기 어려웠구나. 이렇게 충분히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원장님께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겠죠? 안 어려워요. By treating them with real concern and compassion. 전제 조건은 있다. 그 고객들과 직원들을 by ing 이렇게 대함으로써 이 treat가 대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대하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직원들과 고객들을 무엇으로 대해요, 기류나? 진정한 관심으로 대하고 진정한 compassion, 연민, 동정 이런 의미예요. 그쵸? 진정한 concern, 관심과 진정한 연민으로서 고객과 직원을 대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신뢰심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공감 능력, 감정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공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리켰던 것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경영주의 능력을 의미했었어요. 근데 이 능력은 무엇을 강조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이 능력이라는 건 직원과 고객을 진정한 관심으로 대할 때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신뢰를 얻을 수 있네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건 아니죠. 직원이잖아요. 저희는 학생이고 그렇죠? 사장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경영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공감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인지 공감, 감정 공감.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이 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두 가지의 공감 정도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여쭤볼까요? 나중에 업장, 경영하실 분들 계십니까? 저 사업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그럼 다 월급쟁이 할 거예요? 저처럼? 포부가 있어야죠. 포부가. 응? 다시 저 사장님 될래요. 민준이 뭐 차릴래요? 만두집. 그럼 민준이는 어떤 공감 능력을 기르고 싶어요? 아, 민준이 인지 공감이야, 감정 공감이야? 무슨 공감 갖고 싶어? 혹시 이거 말 조심해야 돼. 티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티세요, 민준이? 그건 아니야? 뭐래. 그 공감 능력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는 그 특정한 공감 능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어렵습니다. when 이러이러할 때
이제 어떤 자문가들이 주장을 할 때 무엇을 주장하죠? 이들이 여기서 자문가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회사 같은데 고문관들이 있죠. 이렇게 더 발전하시면 좋겠으냐 하는 분들. 이제 자문가들이 주장을 한대요. 성공적인 회사는 포스터 무슨 뜻? 촉진시키다. 이것도 어려우면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적인 회사들은 공감 능력을 기르죠. 라고 주장을 하나 봐요. 됐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자문가들이 성공적인 회사는 박 사장님 공감 능력을 기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what they translate to is 자 여기서부터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와 볼까요? 일단 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보자고. 선행사는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걸. 그래서 이거 뭐 what that이 뭐죠? 야 이거 대명사야 대명사. 이거 주어야 주어. 그럼 주어 나온 거 맞아. 그럼 동사 나왔어. 근데 봐. 투의 목적어가 있는지 없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주절이 실질적인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예요. 해석도 해야 되고. 그것이 translate 하는 것은 우리 보통 translate가 보통 저기 번역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것이 번역하는 것은 이게 뭔 줄 알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럼 그것은 또 뭐죠? 성공적인 회사들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적인 회사들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that 주격보어네요. 명사절적소사 주격보어.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행해야 합니다. 이 단어 참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치? 무엇을? 좋은 시장 조사를 시작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이거 난 문법 나올 것 같아. 또 휙 하다가 또 이상하게 본다고 또. 그치? 여기서 대신 앞문장을 받아주는 거니까 디스도 괜찮아. it도 괜찮아. it. 근데 위치는 안 되겠지. 그치? 성공적인 회사들이 공감 능력을 촉진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나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있는 회사는 이거 윗문장이랑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회사는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이제 이거 잡아줄게.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얘들아 왜냐면 이 원츠가 우린 거의 동사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 명사. 다시요. 공감 능력이 있는 회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를 이해해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 무엇을 이해해요? 원하는 것. 맞아요?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있는 회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필요와 욕구를 알아요. 무엇에? 바로 그 기업의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시장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 1번, 2번. stick to 부정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뭐 하는 것을 fulfill, 이거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야? 뭐 satisfy, gratify, meet도 되지, meet, M-E-E-T. 그것도 충족시키다잖아. 그치? 어휘 좀 조심하자고.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로 그러한 사람들, 누구?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회사더라. 아하. 공감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자문가에게 조언을 받았나 봐요. 성공적인 회사는요,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시장 조사를 해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객들이 이걸 원하는 거구나. 고객들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그럼 당연히 고객들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그럼 성공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조 똑같다 얘들아. 두 번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오, 공감 능력과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자 이번엔 뭐예요?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똑같아. 또. 얘기 안 해도 되지? 아까 한 거니까. 내가 구조 똑같다 그랬지? 그것이 번역하는 것은 뭔 말이야?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데 은유야? 그것이 의미하는 것? 공감 능력과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은 됐습니까? 공감 능력과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is 바로 이거일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회사들이 take into account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 능률 김성곤 교과서 사과 집 지어주기 take A into account 거기서 나왔었나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안 보여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길어서 뒤로 보냈구나. 그치. take A into account가 무슨 뜻이었지? 민준이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합니까?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됐어요? take A into account. 여기서 뭐예요? 회사들은 뭐 해야 합니까?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그래,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해야 된대. 특정한 필요를 생각해 봐야 된대요. 무엇에? 다양한 인구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항상. 다양한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해 보셔야 한대요. 됐습니까? 뭐 할 때? 흐름 놓치지 말고 끝났어. 흐름 놓치지 마. 공감 능력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도 생각해 주래. 이게 공감 능력이겠지. 마지막 문장 먼저 보고. 뭐 할 때? 제품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여기도 지금 분사구문 보이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아이고, 얘가 생략됐구나. 컴페니스. 회사들이. 그러면 원래 문장 이거였을까? 뭐 when they design. 그쵸? 혹은 when they are design. 그쵸?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being 들어가도 괜찮겠죠? 어떤 제품들을 디자인하게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의 그 특정한 필요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가로에 있는 거, 이 짝대기에 있는 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답이사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시각장애인도 고려하셔야 되고 청각장애인 분들도 고려하셔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 non-English speakers, 영어권 화자가 아닌 사람들, 뭐 비영어권 사람들, 그리고 또 colorblind, 생맹인 사람들, 기타 등등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필요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디자인해야 된다. 이게 뭐야? 디자인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공감과 관련된 디자인이었어요. 그쵸? 그럼 봐봐요. 기업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민주야 한 가지의 의미를 띠진 않을 거야. 왜냐면 명준아 방금 본 것처럼 인지 공감이라는 게 있고 감정 공감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공감이 있고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감 능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 능력을 디자인에서도 발휘해야 한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제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뭔가요? 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왜 있을까요? 그렇지. 손 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음식을 써는 건 어려울 거면 손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바로 앞에 나왔었던 어디 갔어요? 디자인 위드 임패시 맞아요? 공감 능력과 관련된 디자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성공한 회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3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특정 지문이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험 범위인 만큼 조금 더 분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어 시험 준비하겠습니다.